비비님들, 오늘은요 집 빨리 파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 아파트 값은 올해처럼 계속 오를까? 아니면 하향 곡선을 그릴까? 비비님들,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좀 집값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참조만 하시지 판단은 비비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할까? 아니면 거품이 빠지며 하향 곡선을 그릴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요.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판단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내년에는 돈이 더 풀려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견해와 다주택 매물이 쏟아져 내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경제 논리지요. 그러나 인구 밀도로 보면 서울이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동경보다도 런던보다도 파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오른답니다. 인구가 많이 사니까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와는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사회학적 견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회 심리적 판단의 수준이나 그 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투기 투자 성향인데 그 관점은 한국은 부하내동, 냄비 근성이 특히 많다는 거 아시죠? 주식 해보셨으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오를 때 사고 팔 때 시기를 놓쳐서 바닥치는 경우를요. 주식도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8분응선에서 팔아라 그런데 그 8분응선을 알기가 어렵죠. 안 팔으면 또 오를 것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지금의 주택가격이나 비슷한 현상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줄기차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세종은 31%, 서울은 9% 올랐대요. 왜 그런지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완전 투기 성향입니다. 국민 투기 성향입니다. 대출 받아서 사기 쉬웠고 사놓으면 오른다는 실제 근거 없는 투기 광풍에 지금 한국 서울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사람, 정치하는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사놓으면 오르는 것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방송도 일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요, 지난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요 최고랍니다. 행정수도 이전 그 이슈가 터지면 세종은 30% 이상 올랐고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이요. 제가 세종시장에 자주 갑니다만 보시면 아시듯 1층 점포는 90%도 넘게 다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밑에는 다 임대료다 써붙였어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할 수 없다는 어떤 증거겠죠. 너무 모든 게 비싸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10년 내내 빈 점포만 막 해서 1층은 전부 임대입니다. 임대 딱지가 붙어 있다는 말이죠. 국회와 청와대만 내려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한 말들을 하지만 자족도시로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요 정말 100만 명은 돼야 하는 것인데 지금 세종은 33만 명 갖고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가면 그래서 시장 형성도 되고 인근에 생산 기반 시설이 생기고 직장이 늘어나면 그때 국회가 되고 종합대학이 생기고 그리고 큰 기업들이 세종으로 와야 되는 것이 순서지요. 국회만 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급한 마음은 그야말로 집값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미 가져왔습니다.
서울로 모두가 출퇴근만 하는 도시, 저녁이면 사람들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도시, 그게 세종의 현실입니다. 국회만 오면 집값이 너를 뛰겠죠. 국회의사당만 오고 사람들은 서울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와서 살아야지 다. 그리되면 집 한 채가 주거 개념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도 그 광풍에 휩싸이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무조건 살아야 하는 세월, 그 세월을 묶어놓고 오를 때까지 산다면 그건 바람직한 주거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그냥 평생을 산다고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다면 지금 서울처럼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으로 사는 건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지, 평범한 한 채 정도 보유한 사람들, 그 젊은 부부는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집값이 오르면 이미 다른 집값도 올랐거든요. 우리 집만 올라야 오른 것이죠. 다 똑같이 오르면, 내가 옮기려면 좀 큰 집으로 옮기려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팔고 작은 집으로 가도, 작은 집으로 가는 거 같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아예 팔고 그 이익 실현금 가지고 싼 시골인 어디로 간다? 그것도 실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다 오른 그 광풍은 오늘 아침도 뭐 발표한다는데 전국에 다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지금 신세대 젊은이들은 집은 주거 개념으로 사고 또 투기 같은 건 안 합니다. 이제 그들은 생을 즐기면서, 그리고 현재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105% 충분하거든요. 살 방은 충분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계속 임대 공공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건 주택값이 오를 것이라는 향후 소비 심리를 잡기 위한 증거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집값이 오를까라고 믿는 사고방식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오를 대로 올랐으니 만약 매매하신다면요, 이 시점이 그 매매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루에 막 팍팍 떨어지고요, 대출 받은 돈이 막 그냥 등딱지처럼 돼갖고 하우스포로 빠지니까 정말 매매 시기를 예술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타당한 의견도 팽팽한 겁니다.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요 완전히 투자 수요입니다. 내 살 집을 살게 아니라 이 집을 살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 하고 집을 사거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막 급증하고요, 투자 수익률이 급감했다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내년 이후에. 최근에요 아파트 거래량이 급등한 것도 투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모두가 서울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다지만 이는 실수요가 아니라 막연한 잠재 수요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상승폭이 가장 컸던 강남이야말로 집값 하락의 여파가 가장 클 것이라고 어떤 전문가는 말씀하십니다. 정부의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요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팔도록 지금 정부들은 유인하고 있지요.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차기 정부도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잡으려고 할 거예요. 풀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는요 더 기다리지 말고 집을 파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행복하세요. 지금 몇 채 가진 사람들은요. 보유세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이 다가올수록 매물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팔수록 이익 실현이 확실해집니다. 무주택자는 천정부지로 쏟은 집값에 내년 집값이 떨어지면 시장을 관망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아파트 구매를 막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안 사는 게 사람 심리예요.
한국 사람이 투자 심리는 오르면 악착같이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판사판 된 뒤에 새로운 투자자가 슬슬 걷어들이는 것이죠. 싸고 좋은 것만 사는 현상, 그게 참 좋은데요. 싸고 좋은 것만. 지금 동경 인근에요. 도쿄 28평 아파트가요 20년 전 구입한 값 그보다도 더 떨어졌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잃어버린 20년. 그때 올랐던 아파트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떨어져서 그때 살 때의 값보다 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매물 사이트가 발표한 바로는 서울 전체 아파트 가운데 90%는요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얘기죠. 최고가를 지금 경신했습니다. 90% 이상이. 그런데요 비비님들, 개정된 양도세는요 21년 6월 이후에 시작되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이제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당분간 내년 6월 이후에 발에 실효되니까요. 그러나 말입니다. 도심 테라스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은 주목받을 만합니다.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요 주택복합 아파트가 실버타운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심 테라스는 언택트 문화에 적응도 쉽고 집 근처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전망은 확실합니다. 비비님들, 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죠. 잘 판단하셔서 집으로 인해서 노후 파탄이 나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